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약 5,1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 인구 전체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확산세가 점점 가팔라지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욱 강렬한 바이러스의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6천 명으로 또다시 종전 최다치를 갈아치웠으며 겨울에 접어들면서 유럽 또한 다시 코로나 확산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200만 명에 달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1일 확진자 최다 발생 기록이 연이어 경신되자 국가 경계령을 다시 선포하고 카페나 식당 등 비필수 업종은 문을 닫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영국 등지의 유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유럽은 방역 규제 강화 때문에 더블딥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더블딥은 두 번이라는 뜻의 더블과 급강하를 의미하는 딥을 합친 말입니다. 즉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속절없이 주저앉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럽은 최근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 했으나 반등하던 경기가 재봉쇄로 다시 꺾여 더 심한 불황에 접어들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편 옥스퍼드대와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공동 연구가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게재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45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약 13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술지 네이처는 현재 45국 인구 34억 명 중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별 감염률을 그래프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코로나 감염률이 0.06%로 가장 낮았으며 남미 페루는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 연구진은 16국에서 나온 코로나 항체 조사 연구 22건도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액에 항체가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숨겨진 감염자에 대한 꼼꼼한 연구가 시행된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자료들을 근거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할 사람의 비율을 국가별로 예측했습니다. 이 결과 또한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0.5%를 조금 넘었지만 일본은 1.09%로 연구 대상 나라 중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숨겨진 감염자가 일본에서는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일본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며 3차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누적 확진자도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사태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이처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처럼 일본에는 숨겨진 확진자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근 한 일본인이 가족 방문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직장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입국 직후 받은 한국에서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무증상자에 대한 PCR 검사의 제한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오는 등 일본의 숨겨진 확진자와 통계 발표에 대한 신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네이처지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점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네이처지의 이번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실태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각국의 노인 코로나 사망자 비율이 크게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요양원에서 집중적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나타났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노인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유럽의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은 이미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어 코로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사망률이 높다는 논지인데 반면 요양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실제로 노인들이 코로나에 얼마나 취약한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낮은 감염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해외 네티즌들도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든 간에
일종의 세계적인 불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한국은 불확실한 이 시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기회가 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의 공로는 보건 시스템과 국민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보건 정책 위반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더욱이 가장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곳은 위기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리더십이다. 경제를 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유지하되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하는 것 사이에 미묘한 균형의 감각은 어려운 것이다. 한국은 거의 70년 동안 포위 공격을 받아왔다. 그들은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한국에서의 2차 유행이 큰 확산세로 번지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한 가운데 여전히 심각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조명하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영국의 대표 언론인 가디언은 영국이 검사와 추적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이 모델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수준 높은 주권 민주주의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서구 언론들은 한국을 자국과 비교하며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모델을 적용하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느냐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원론적 이야기임에도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채 한국을 보고 배우자라는 세계 언론들의 외침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